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포스가 알려드리는 꿀팁, 크포 꿀팁, 기업,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려드릴 추미타움의 곰씨입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창업 관련 지원 사업도 받아보고 또 크리에이터 관련 지원 사업도 받아봤고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수요가 개인보다는 기업, 기관이 많다 보니 자주 접촉을 했었고요. 덕분에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게 된 것들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거나 다소 미숙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누가 좀 알려줬으면 하는 것들이었거든요. 사실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직업이 격식을 차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민망해지기도 하고요. 오히려 사소한 것이라도 잘 챙기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실력이 좋고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매너에서 마이너스, 감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 매니저를 두거나 또는 MCN에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다 직접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10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지나고 나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는 비즈니스 이메일 자선법 기본은 지키자입니다. 이메일을 카톡처럼 할 말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동료나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 기관과 주고받는 업무적인 메일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목에는 용무와 이름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메일 중에서 검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급하게 이메일을 찾을 때 이런 점에서 점수를 따게 됩니다. 내용에는 반드시 첫 문장에 인사와 소속, 이름을 쓰고요. 그 바로 아래에는 가장 중요한 용건을 한 문장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추미타움의 곰씨입니다. 12월 1일 제안 주셨던 브랜디드 콘텐츠 건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이렇게 쓰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겠죠. 간혹 이메일에 기본적인 이름이 있으니까 굳이 소속과 이름을 써야 되나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름에는 엑스칼리버 그리고 내용에는 할 말만 써 있는 거예요. 이런 이메일은 딱 보자마자 뭐 하자는 건지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막 이어서 쓰지 마시고요. 번호나 특수기호를 이용해서 항목별로 나눠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을 첨부할 때 파일의 이름이 막 이상하게 블라블라 하고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그냥 첨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목적에 맞는 이름으로 수정해서 첨부하시면 받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런 과정들이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신뢰를 얻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생각하자입니다. 콘텐츠를 논의할 때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완성된 영상이 막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해 못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클라이언트가 이해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성을 해서 보여주겠다면서 호언장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성을 하고 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굉장히 낭패겠죠. 광고회사가 하듯이 스토리보드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사진 이미지나 영상을 첨부해서 최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논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화를 해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지만 문서로 뭔가 만들어져야지 실무자가 회사로부터 컨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문제가 되더라도 그 문서가 뭔가 좀 보험처럼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크리에이터에게는 당연한 것일지 몰라도 클라이언트,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는 조회수를 함부로 보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단순한 조회수보다 시청 지속시간 같은 지표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회수에 연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협의 과정에서 조회수를 보장해버리면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리수인 것이죠. 만약 최소한의 조회수를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애드워즈 광고 견적을 추가로 받고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협의 과정에서 조회수를 보장하고 몰래 애드워즈 광고를 돌리다가 그 광고가 클라이언트에게 노출이 되어서 좀 곤란해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솔직함이 보험입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할 수 없는 것은 미리 이야기하기입니다. 아까 그 조회수 보장과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콘텐츠를 논의할 때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막연하게 뭔가를 요구한다면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예스 예스 하다가 나중에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클라이언트가 그걸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을 겁니다.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진짜 부끄럽고 민망하고 쑥스럽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제작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기술이 있다면은 그것이 가능한 파트너를 구하고 그 파트너에게 견적을 받아본 다음에 그 견적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훨씬 마음이 편할 거예요. 다섯 번째, 용어와 맞춤법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전문 용어라는 것이 수많은 설명을 생략시켜주는 좋은 수단이지만 같은 용어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경우에는 정말 이 논의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눈치껏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다 싶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땡땡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명확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맞춤법은 이메일이든 카톡이든 문자든 모두 다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영상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반드시 귀찮아도 네이버 맞춤법을 돌려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나중에 민망해지기도 하고 눈에 딱 띄는 그런 오류거든요. 개인 채널에 올린 영상은 몰라도 납품을 해야 되는 영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여섯 번째, 저작권은 미리 신경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사용이라는 개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은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견적을 낼 때 이런 저작권을 확보하는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 채널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납품을 하는 영상에서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작권자뿐 아니라 클라이언트까지 이중으로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큼직큼직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예산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야 되겠지만 간혹 사소한 것까지 막 적어두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버스 왕복 얼마, 지하철 왕복 얼마, 택시비 얼마 이런 식으로 뭐 사소하게 디테일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정산할 때도 번거롭겠지만 예산을 사용할 때 그 활용 범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교통비를 반드시 써야 한다면 막 쪼개지 마시고 출장비로 크게 쓰시거나 또는 아예 제작비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유연하게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안 썼다가 나중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최종 정산을 하시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수정을 시켜줍니다. 그때 잔액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정산을 할 때 영수증의 장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여덟 번째, 예산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예산을 논의할 때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는 부가세이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원천세겠죠. 대체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때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내고를 할 때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생략할게요. 아홉 번째, 지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클라이언트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곤란해지는데요. 약속 장소에 상대방보다 먼저 가 있는 것이 협상에서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것은 직장인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에이터들은 수차례 지각을 하다가 호되게 당한 뒤에 1시간 일찍, 30분 일찍 가는 것을 철칙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사실 정말 중요한 일정으로 늦는 것이 아니면은 조금 더 일찍 가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지도 어플로 예상 시간까지 나오다 보니까 도저히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늦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늦는 경우에는 약속 시간이 임박해서 카톡 남기지 마시고요. 반드시 1시간 전에 전화를 해서 이 사정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뭐 다른 업무를 보든지 할 수 있겠죠.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지각을 할 경우에 미팅 날짜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중에 미팅하자고 해놓고 연락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영수증은 미리미리 스캔하고 날짜 순대로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지원사업 정산에 대한 꿀팁일 수 있는데요. 요새는 많은 것들이 전산 시스템화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영수증 원본을 꼭 챙기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으면 폰카로 한번 찍고요. 그리고 스캔을 잘해서 파일로 보관을 하셔야 분실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순대로 클립이나 집게를 이용해서 보관하시면 나중에 찾을 때 훨씬 더 용이합니다. 영수증을 분실했을 때 정말 까다로운 경우 결제했던 가게에 가서 영수증을 받아오게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요새는 이 정도까지 까다롭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분실을 하더라도 스캔본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카드 결제 내역과 스캔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잃어버려도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기관,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10가지 팁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당연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까다롭다, 번거롭다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를 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을 때 일을 따내는 입장에서 또 일을 주는 입장에서 모두 경험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10가지 팁 잘 챙기셔서 신뢰받는 크리에이터, 일하기 편한 유튜버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튜닝타움의 곰씨였고요. 다른 크포 꿀팁도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